자, 오늘은 12강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파동의 성질,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모두 세 가지가 있었어. 반사, 굴절, 회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 자, 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파동의 성질. 파동의 성질 뭐가 있었냐면은 빛의 반사, 빛이랄까 파동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더라. 반사라는 것 자체는 어떤 성질이냐면 파동이 한 매질 이제 두 개가 다른 부분인 거야. 매질 두 개가 있는데 파동이 오다가 다른 매질 경계면에서 튕겨져서 자신이 있는 쪽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한번 반사라는 거는 파동이 튕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튕겨져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굴절을 배웠지. 굴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파트 부분에서는 물리에서 굴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대부분 매질들을 통과를 하게 될 때 파동들은 굴절에 대한 성질을 더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인데, 굴절은 파동이 경계면을 만났을 때 꺾이게 되는 현상. 얘는 꺾인다라는 요 현상을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때 꺾일 때 중요한 부분이 있지. 어떤 부분이 중요했었냐면 꺾이게 됐을 때 꺾이는 원인이 있었어. 원인. 왜 꺾이게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파동이 오다가 매질이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져서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꺾이게 되더라. 근데 왜 속도가 달라지면서 꺾이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의 속력은 뭘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동수 곱하기 랑다,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파동의 속력 진동수 곱하기 진동수 곱하기 파장 부분에서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커지면 파장도 커지고, 속도가 작아지면 파장도 작아지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어. 자, 그러면 굴절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굴절이 될 때 이렇게 굴절되는 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입사각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굴절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해주면, 여기가 소고 여기가 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밀한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게 굴절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를 했던 부분이 이제 회절 부분이었는데, 회절이라는 것 자체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장애물을 넘어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를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회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문으로 다 막아놓은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밖에 아니면 뭐 집에서 얘기를 해볼까?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이제 아파트에 살 때였었어.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살 때 이제 거실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조금 앞집에 이제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집 엄마 얘기를 이제 엄마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약간 좀 특이하신 분이었어가지고. 해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애가 잘못했잖아. 근데 뭐 우리 애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 갑자기 우리 집을 똑똑똑똑똑 두들기더니 딱 문을 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어저께 내 욕하는 거 들었어. 누군지도 다 알아.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만나자고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문으로 다 접혀져 있었고 우리 집은 공간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복도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파동이 가지고 있는 회전의 성질 때문에 이 소리가 밖에까지 퍼져나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파동의 성질에서는 파동이 입사가 됐어요. 근데 다른 경계선을 만나게 됐을 때는 내가 있던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요건 무슨 반사에 대한 내용인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바로 반사의 법칙도 같이 얘기를 했었어. 반사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었는데, 반사의 법칙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들어오는 빛의 입사각과 뭐가 튕겨져서 나갈 때의 반사각은 어떻다? 같다. 입사각은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반사각은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세타와 R은 같다라는 거가 반사의 법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 굴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파동이 입사가 됐어. 들어오고 있는데 매질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꺾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굴절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굴절의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면, 자, 들어오는 거 법선을 중심으로 입사각이야. 입사각. 근데 여기에서 꺾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법선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굴절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굴절각을 우리는 굴절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선생님 여기 R이라고 다시 한번 요거 이제 R이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세타보다 누가 커? 여기는 지금 소한 매질이고 여기는 밀한 매질이야. 자, 밀한 매질 부분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는 빨라진다. 그럼 느려졌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속도는 느려지고 그 다음에 람다 파장도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세타보다 누가 굴절각이 크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자, 옆에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소한 매질이고 밀한 매질이야. 그럼 속도, 여기가 어떻다? 여기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타는 R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파장도 소한 매질이 밀한 매질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내용이 있냐게 되냐면, 만약에 세타가 R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사인 세타 값이 사인 R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람다가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가 굴절률이라는 걸 배울 거야. 굴절률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많이 꺾임이 커질수록 굴절률은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굴절률이 크다, 밀할수록 굴절률이 크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파트에서는 여기가 소고 여기가 밀이니까 어디가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반대로 밀한 곳이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N1보다 N2가 훨씬 더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N1이고 여기가 N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굴절률은 N2가 크다라는 게 바로 굴절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굴절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스넬의 법칙이라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영어로 쓰려고 그랬다가 조금에서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스넬의 법칙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요 스넬의 법칙이라는 거는 굴절의 법칙에 대한 다른 말의 표현이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싹 지우고,
굴절의 법칙을 순환 법칙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있어. 경계면이 있는데 어디가 밀하다? 여기가 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화돼. 그러면 이제 똑같이 빛이 아니면 파동이 이렇게 입사를 딱 하는데 얘랑 지금 똑같이 요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얘가 지금 요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요렇게 파면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먼저 파동이 왔다가 어디가 먼저 도착해? 여기가 요쪽 파트가 지금 먼저 도착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는 지금 꺾이게 되면서 밀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속력이 느려지는데 얘는 어떻게 돼? 속력이 그대로 빠르단 말이야. 얘는 지금 소환 매질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꺾이게 된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자, 이렇게 오고 있다가 이쪽이 지금 먼저 만났어. 얘가 지금 먼저 만났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꺾이고 먼저 이제 꺾였어. 꺾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고 요렇게 얘가 요렇게 와서 요런 식으로 얘는 꺾이게 되겠지. 그 여기에 있는 이제 파면은 이제 똑같이 꺾이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먼저 꺾이게 됐던 요쪽 파트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에 지금 소환 매질에서 올 때의 요 속도를 우리는 V라고 얘기를 하고 V1 그리고 여기에서 밀한 매질을 들어갈 때를 속도를 V2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V2.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파면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되겠지?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자. 자, 요렇게 돼서 똑같은 요 파면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요것도 90도가 되고 요것도 90도가 됩니다.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 파트에서 자, 요 경계면에 대한 길이는 똑같아. 요 경계면은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거를 L이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요 경계면에서의 요거는 똑같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요거 이제 법변격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가 입사각 I가 되잖아. 근데 요 각도는 요것도 90도고 요것도 90도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것도 90도다 되니까 요게 I면은 얘도 I가 된다. 그래서 요 각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굴절각이에요. 굴절각 같은 경우를 선생님이 여기를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것도 90도고 그 다음에 얘도 90도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 각도 뭐가 된다? 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지금 요 면이 쭉쭉쭉쭉 파동이 지금 오게 되면서 얘는 지금 요렇게 되고 있을 때 여기 요만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얘가 지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같은 시간 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지만 얘는 이만큼이나 갈 수 있어. 왜?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 지금 삼각형 부분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를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사인 세타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지금 마주보고 있지? 요거 우리가 L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여기 파트를 우리가 AB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L분의 A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사인 I는 L분의 여기 있는 L분의 요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만큼의 요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V2 곱하기 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인 I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니면은 요거를 사인 I 같은 경우에서는 L분의
요거 사인 i가 지금 요만큼이구나. 요렇게 되는 거니까 L분의 요거가 되겠구나. 그치? 사인이니까 요거가 요만큼이 되겠네. 얘는 V1t다. 사인 i는 L분의 V1t가 되는 거고 사인 얼마가 돼? 사인 i 같은 경우는 L분의 V2t가 된다. 맞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사인 i 대 사인 r은 L분의 V1t, L분의 V2t. 그럼 얘는 똑같이 L 없어지게 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2t분의 V1t가 되는 거고 같은 시간으로 t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사인 i는 V1과 사인 r은 V2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아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쫙 정리를 해주면 굴절의 법칙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사인 i분의 사인 r분의 사인 i는 V1분의 V2가 되는 거고 얘는 V1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속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 람다1 프리퀀시 람다2 프리퀀시 진동수 같으니까 날라지고 V1, V2, 람다1, 람다2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굴절률이라는 게 나와. 굴절률. 그럼 굴절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굴절률이라는 것 자체는 매질이 가지고 있는 속도분의 C라고 얘기를 해줘. 다시 굴절률 N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되냐면 통과하는 그 매질에서의 속도로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다 보니까 요거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V1분의 C를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N1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에 대한 소환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을 얘기를 해라. 그럼 요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 N12 같은 경우에서는 N1분의 N2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1에 대한 2의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요거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요거를 그대로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럼 1에 대한 굴절률 N1, N2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람다2, 람다2니까 얘도 지금 그대로 적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N1 요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얘의 굴절률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요게 바로 뭐 스넬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넬의 법칙은 뭐다? 굴절률에 대한 법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 알았어? 자, 그래서 N은 V분의 C 요거에서 나눠주게 되면은 뭐 요렇게 뭐 해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 V2분의 C, V1분의 C, C 나눠지게 되는 거고 뭐 V2분의 V1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중요한 거는 굴절의 법칙 어떻게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야. 그래서 굴절의 법칙에서는 다른 것보다 스넬의 법칙도 스넬의 법칙이지만 직접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파동이 경계면을 만나서 굴절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꺾인다? 밀한 쪽으로 더 많이 꺾인다. 밀한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굴절의 법칙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가 뭐냐면 굴절의 법칙 굴절의 법칙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굴절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매질이 달라지게 됐을 때 오는 파동의 속력이 바뀌게 되면서 꺾이게 되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굴절의 법칙에서 같이 연관되는 거는 파동의 속도, 파장, 그 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각, 그리고 매질의 굴절률까지도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 네 가지 팩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빛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굴절의 법칙은 뭐에 적용해서? 빛에 적용을 해가지고 빛이 굴절이 됐을 때 어떤가 하고 보니까 빛이 굴절이 될 때는 뭐가? 입사광선과 그 다음에 굴절광, 그 다음에 법선은 어디에 있다? 같은 평면에 있다. 같은 평면상에 있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아까 입사각이 커지면, 입사각이 있으면, 입사각이 커지면 뭐 또한 굴절각도 커진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라는 거, 요거 두 번째 기억을 해주고, 세 번째, 입사각과 굴절각의 무슨 값? 사인 값은, 요 각도 사인의 값의 비율은 일정하다. 아까 뭐 사인 세타, 뭐 입사각, 뭐 사인 세타, 요거 자체는 아까 굴절률 n1, 2 요거 해가지고 항상 굴절률하고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어디에서? 진공에서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매질을 통과할 때는 어떻다? 느려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되겠지. 다시 한번 굴절 부분에서 굴절 법칙의 해석 부분은 빛이 굴절을 하게 됐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 법선은 같은 평면상에 있고, 중요한 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세타 값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빛이 매질 속을 통과할 때는 느려지게 되고 진공에서가 가장 빠르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잠깐 볼게. 교재 부분에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를 정리를 했냐면 페이지 237페이지, 페이지 237페이지 빛의 반사와 굴절 부분 얘기를 했어. 그래서 빛의 반사와 굴절, 빛은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가 돼서 원래 매질로 되돌아가고 다른 매질로 투과된 일부는 속력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된대? 굴절이 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은 반사와 굴절을 모두 함께 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빛의 진행 부분 나와져 있어. 그 다음에 굴절률. 빛이 매질 1에서 2로 입사할 때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의 비는 일정하다. 빛의 속력의 비랑 뭐랑? 굴절의 법칙에서 사인 세타각과 사인 I값, 사인 입사각과 사인 굴절각의 비율이 뭐와 똑같다? 빛의 속력의 비와 똑같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물질에 따라 가지고 굴절률들이 다 달라지고 있잖아. 즉 이런 굴절률도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굴절률을 딱 봤더니 막 2가 넘어가고 있는 거 있어. 다이아몬드, 셀레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2.4이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 2.92가 나왔는데, 다이아몬드가 왜 반짝반짝반짝 거릴까? 아주 빛에다가 딱 갖다 내면 영롱하게 막 그 커팅돼가지고 물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자체는 어때? 굴절률이 2.4면 엄청나게 큰 거야. 즉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꺾이는 현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꺾이는 현상, 굴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화려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게 바로 기금속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알기 부분에서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 굴절률이라는 거는 진공에서 빛이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진행할 때 진공에 대한 물질의 이제 그
굴절률. 그걸 이제 우리가 진공의 굴절, 절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 굴절률은 진공 상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상태에서 매질 1과 매질 2에 이제 얘네들의 파동, 빛이 어떻게 굴절이 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그 상대 굴절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238페이지를 볼까? 자, 23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잘 못 그리기는 했지만 스넬의 법칙해서 굴절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이언스의 원리 굴절의 법칙 나왔는데 그거 마찬가지지. 자, 굴절의 법칙을 선생님이 이제 아까 정리를 했던 그 속도 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굴절의 법칙 이제 네모칸으로 나와 있는 거 볼까? 자, 굴절의 법칙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L1, 2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매질 1에서 매질 2 요 파트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N1, 2는 우리는 N1분의 N2 굴절률이야. 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뭐랑 똑같다? 2에 대한 거니까 V2 속도, 매질 1에서의 속력, 매질 2에서의 속력, 그리고 파장의 길이 비율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있다. 사인 굴절량. 요게 뭐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이게 뭐다? 바로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 그 밑에 이제 굴절의 법칙의 해석.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 요 내용 있지? 그래서 빛이 굴절할 때 입사광선, 굴절광선, 법선은 어디에? 항상 같은 평면상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요거 기억해주고, 빛은 매질 속을 통과할 때가 진공에서보다 속력 작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매질 1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C이고 매질 2의 굴절률이 N이면 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 N은 C분의 V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매질 2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 우리 V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N분의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빛의 속력은 굴절률, 매질의 굴절률분의 빛의 속력,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파트였었던, 자, 빛의 반사와 굴절 파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 조금 이따 선생님 칠판을 지우고 전반사와 광통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